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5번째 시간 제2과목 증권투자 2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투자관리는 열문항이 나오는데요. 제1장 증권분석의 이해처럼 테마는 적고 각 테마에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마를 조금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은 자산의 구성비 변동을 통한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거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종자산 간 자산 배분을 의미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투자 자산군이 증가하고 그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투자금이 작고 투자 대상 자산이 주식으로 국한되었을 때 배분 전략은 그 시장 예측 활동, 마케팅 타임을 통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정하는 개념이었죠.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유행했던 게 시장 예측 활동이고요. 현대는 그 자산 배분 전략을 투자 전략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자산 집단. 분산 가능성. 집단 내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지문으로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독립성에 관해서는 다른 자산 집단과 상관관계가 충분히 낮아서 위험 감소 효과가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독립성이 없고 서로 이제 그 동종의 어떤 비슷한 집단이 되기 때문에 위험 감소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적겠죠. 이자 지급형 자산과 투자 자산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자 지급형 자산은 이제 예금과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 변동성에 관해서는 이자 지급형 자산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투자 자산은 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형 자산은 이제 인플레가 있을 때 좀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투자 자산은 인플레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점을 얘기하고요. 측정 기준이 됩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투자자와 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요. 이것은 운용 이전에 사전에 설정이 돼야 합니다. 조건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운용 전 명확할 것,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할 것, 운용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렇게 조건이 되고요. 문제 자체는 이제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에서 벤치마크가 사후에 설정이 돼야 한다 라는 그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 그 오답으로 이제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기대 수익률.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의 값들을 평균한 값입니다. 투자 가치를 기대 수익과 위험 두 가지 요인만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요. 각 항목별로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들을 보면 예금 자산은 가입 시점의 예금 금리, 단기 금융상품은 가입 시점의 금리, 채권 같은 경우는 표면 이자율에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이 들어갑니다. 투자 자산은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예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대 수익률 측정. 몇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 각 분석법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분석법. 과거의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을 해서 미래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 거죠. 대신 단점은 역사가 짧으면 이제 사용이 어려워요. 과거의 장기간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짧으면 사용이 어렵다는 거. 시나리오 분석법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하여서 수익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분석법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라는 거, 과거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거예요. 펀더멘탈 분석법. 과거 자료 바탕으로
미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CAPM, AP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문에 가끔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법은 CAPM, APT. 예.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 주식 기대 수익률을 퍼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식 기대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 더하기 EPS 장기 성장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퍼분의 1, 배당 수익률 더하기 EPS 장기 성장률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거의 나오지는 않아서 딱히 이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추세 분석법이나 그 펀더멘탈 분석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법 요 세 가지가 조금 중요한데 아마 오답을 내면은 요 세 개 중에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추세 분석법은 과거 장기간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짧으면 사용이 어렵다는 거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나리오 분석법에 아마 그 과거의 내용을 넣어서 예를 들면 시나리오 분석법은 뭐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경제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내용은 맞는데 이제 과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시나리오 분석법은 이제 과거라는 내용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법은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경제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각 특징만 딱딱 집어서 알고 계시면은 딱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섯 번째, 고객 성향 파악.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투자 정책은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 지침에 따라 자산 배분을 시행하는 것. 지침에 따라 자산 배분. 투자 목표는 자금의 용도, 목표 금액, 목표 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 집단 등에 대한 정보. 자산 운용 제약 조건은 유동성 확보, 세무 상황, 법 규정, 유동성 세무 법. 선호도는 위험 허용도, 목표 수익률, 투자 수단, 운용 방법.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고객 성향 파악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네 줄이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투자 정책이란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보시면 지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뭐 유동성 확보, 세무 상황, 투자기관 등에 대한 정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투자 정책, 목표, 제약 조건, 선호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자본시장 예측. 분석을 근간으로 전반적인 자본시장을 가정.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과거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 위험, 표준 편차, 공분산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자산 배분 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경제 분석을 통해 산업별 동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 분석에 대한 얘기죠. 근데 경제 분석에다 갖다 붙였으니까. 보통 이렇게 뭐 4개 항목이 있는 것들은 아까 6번째 테마에서도 설명했지만 보통은 이제 잘못된 거를 고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경제 분석은 뭐고 산업 분석은 뭐고 기업 분석은 뭐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네. 8번째, 투자 관리 방법. 이 투자 관리 방법으로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눠서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투자 전략에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과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이 있다. 이런 지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투자 관리 방법은 이제 두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전술적 자산 배분하고 연결이 돼 있고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전략적 자산 배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관리 방법은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
소극적인 투자 관리 방법은 시장 평균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 그리고 투자 기간은 적극적인 건 단기, 소극적인 건 중장기.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신 상태에서 자산 배분 그 전략의 수정이 리밸런싱하고 업그레이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기록을 해놓지 않았는데 리밸런싱하고 업그레이딩 딱 두 개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리밸런싱은 상황 변화가 있을 때 포트폴리오가 갖는 원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는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는 5%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채권에서는 5%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채권에 있는 그 5%의 이익을 주식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 그 갖고 있던 특성을 그대로 투자 비율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딩은 위험에 비해서 이제 높은 기대 수익을 좀 얻고자 하거나 기대 수익에 비해서 낮은 위험을 부담하도록 포트폴리오 구성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말을 들으면 좀 도둑놈 같죠? 위험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고 기대 수익에 비해서는 낮은 위험을 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수정을 하는 게 업그레이딩이고 특징 중에 물어보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리밸런싱보다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한다. 이런 게 문구로 나오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제가 이제 기록하지 않은 빼먹은 것들이 뭐 산술 평균 수익률, 뭐 기아 평균 수익률 이런 것들 나오고요. 성과 측정하는 거 좀 복잡하고 사실 시간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별로 효율이 없다고 생각해서 뺐어요. 뭐 공부하실 분들은 따로 찾아서 보시는 게 좋고 여기서 차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하고 그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 있잖아요. 요거를 차라리 좀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따로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의 실행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 가치 접근 방법,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 요건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투자자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모방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중에 그 옆에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에 있는 뭐 포뮬러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자산 배분 전략의 실행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안 써놨는데 차라리 그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을 그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략적인 거는 어차피 반대로 섞어서 내니까 그 저기 기록해 놓은 것 정도만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하고 시장 변화에도 이제 재조정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냥 그대로 한 문제가 나와요. 정의가. 예를 들면 최적 포트폴리오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닌 것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효율적 투자 기회선 또는 밴드와 투자자의 효용 함수가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인데 이 접하는 점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옳은 것이고 투자 뭐 기회선보다 상위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접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은 투자 위험 허용도 자체가 불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방법은 가치 평가 모형,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과잉 반응을 활용을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이에요. 역투자 전략은 고평가에서 매도를 하고 저평가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고, 포뮬러 플랜은 그냥 대표적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으로 많이 출연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의 실행 구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똑같아요.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에 나오면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리가 먼 거니까. 포뮬러 플랜이 거꾸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에 등장을 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들어가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 뭐 포뮬러 플랜, 뭐 기술적 분석, 가치 평가 모형,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여기 보면은 뭐 가치 평가 모형, 기술적 분석, 전략적 자산 배분에는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각각 요만큼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 더 정리하면 더 복잡하고 심도 있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만큼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문제 보면은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거,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요거 정도만 외우시면은 앞에 앞뒤로 그냥 짜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가지고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냥 요 정도만 듣고 가시면 되는데 전술적 자산 배분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항목이 원래 더 많았죠. 그것들을 다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짜집기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